되겠습니다. 일본에서 그 김남매 구원회라고 제 남편과 제 시누이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분들이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듣고 싶었던 거는 제 남편과 제 시누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제 남편과 제 시누이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서운해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일어났냐면은 제 남편이 석방되고 나서 그분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윤미향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위안부 문제 우리가 이어가자라고 했다는 거죠. 역시 오늘 토크에서는 아마 저와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동안 지냈는가라는 것을 듣고 싶으실 것 같고 또 그게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도 아마 뺏어온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맨 첫 화면이 바로 오늘의 현실. 할머니들이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거리에 다시 나서서 90이 넘으신 분들이 싸우는 모습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저때 항암 투병 생활을 하는 그런 중이었어요. 계속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또 퇴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또 퇴원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리에 나서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외치는 그런 활동을 이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그동안의 역사를 가만 보면 권력자들이 정부가 저질러 놓은 똥을 그죠? 국민들이 치우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게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이후에 우리가 살았던 세월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왜 제가 이 사진을 가장 첫면에다가 했냐면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달라지지 않았다. 또 지금의 정부는 지금의 권력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접니다. 여기가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소풍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남해 꼭두방입니다. 이 남해 혹시 사시는 분들이 있죠? 네. 남해 꼭두방에 가서 지금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꼭두방이라고 부르는지 그곳에 소풍을 가서 우리 선생님이 찍어줬던 사진입니다. 저 때 제 꿈은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시인이 되는 게. 시를 잘 썼습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이 그 방학 숙제 끝나고 딱 학교 쭉 와서 숙제를 쭉 검사하다가 미향이가 누구야? 너는 시인이 돼도 좋겠네. 그 한마디에 꿈을 시인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굉장히 시인이 된 것처럼 그 시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지도 모르고 시인이 된 것처럼 해서 시를 쓰고 하늘을 구름을 심지어는 일부러 시를 쓰기 위해서 나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의 못둥에 가서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런 세상을 지냈던 것이 바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름이 윤미향이잖아요. 제 이름은 원래 할아버지는 저를 미원이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근데 조미로 미원이 있어서 미향으로 바꿨는데 다스릴 눈의 아름다움의 향기향.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 시대의 딸들을 대하는 부모와 그 사회의 인식, 시선이 담겨 있다. 그래서 제 이름 역시 저를 향한 제 부모의 철학, 또 소원, 소망, 꿈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릴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 이름을. 너무 여자애 같고 여자의 이름에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미의 향기향. 아름답지 않고 어릴 때 굉장히 시커멓고 키도 작았고 들판에서 뛰어놀았기 때문에 어릴 때 사진 보면 그 아까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처럼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름이 아름다운 미의 향기향. 그래서 뿅아리라는 별명을 제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지어줬는데 제 이름은 그런 의식의 반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들 이름 한번 볼까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에 백시성의 이름이 넉백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든지 아시겠죠? 이름을 주지 않은 거예요. 딸이라. 배족간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한자가 발족자의 사이 간이에요. 왜 그런 이름이 주어졌는지 우리 충분히 특히 경상도 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쪽간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얘 이름 없어요. 그럼 집에서 뭐라 불러요? 쪽간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이름을 쓰는 분이 달족자의 사이간이라는 이름을 준 거죠. 또 거창에 계셨던 김우명달 할머니 또 우자의 딸입니다. 딸 나가니까 또 딸이냐라고 해서 또 딸 김우명 딸
달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분들, 이런 거를 보면 사람의 이름에도 담겨 있는 그 시대의 인식, 그게 좀 느껴지는 거죠.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용어를 만들 때, 단어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용어들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바로 위안부라든가 중국 위안부라든가 이런 단어 속에도 그 시대의 군인들이, 그 시대의 일본 군인들이 이 여성들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라는 것이 그대로 담겨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돌아볼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지금의 나, 우리 오늘 지금의 나는 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나입니다. 지금의 나는 내 머리, 내 의식, 내 사상, 내 활동, 이것을 담고 있는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내가 살아온 과정을 함께 머금고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 사실은 2년 8개월 전에 서 있던 저하고 2년 8개월 후 저하고 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내가 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얘기를 또 해보자면 초등학교 시절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고요. 시인이 되는 꿈을 꾸다가 제가 여성이라 내가 여자아이구나 라는 인식은 중학교 2학년 때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저희 동네 저는 우영동네고 제 옆에 당암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저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같이 주먹질하고 싸우고 38선이라는 그 놀이가 있습니다. 논에다가 이렇게 그것도 우리 분단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죠. 선을 그어서 이렇게 땡겨오게 하고 넘어뜨리고 이러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축구도 하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 이런 걸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딱 중학교 올라가는데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중학교를 가는데 여자아이들은 공장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부산으로 가는 취직을 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약간 다름을 보면서 이게 뭐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저에게 책이 하나 딱 선물이 되어 옵니다. 그게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교파 중에 한 교파인데요. 좀 진보적인 교파입니다. 기독교 장로회에서 여성 1호 목사였는데 맹인이셨어요. 그분의 수기집을 저한테 딱 갖고 왔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때 제 머리에 빛이 하나 딱 들어갑니다.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었네? 굉장히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은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냥 시인이 되는 꿈을 꿔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좀 낭만적으로 거칠지 않게 살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렇게 목사가 되는 꿈을 꿔서 계속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멘토들이 누굴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 부모님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멘토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목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가감하게 이삿짐을 꾸리고 도시로 이사를 가셨던 제 부모님, 딸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했던 제 부모님 뿐만 아니라 늘 도시로 이사를 가서도 시골에서도 농사일하면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저, 또 그 시골에도 그때는 그 거리의 손님들이